안녕하세요. 스마트 등산교실 양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종민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낙뢰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네. 왜 우리가 지난번에 설악산 갔을 때요, 분명히 맑은 날씨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비 오고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뢰대처법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길래 빨리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네, 지난번 설악산 촬영 때는 실전 상황이 벌어진 거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산을 했죠. 네. 낮은 곳으로. 자, 낙뢰대처법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천둥, 또 번개, 벼락 이런 말 많이 쓰죠? 많이 쓰죠.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우선 천둥은 뭐죠? 천둥은 이렇게 소리 꽝 들리는 거.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번개는? 번개는 번쩍. 네, 하늘에서 번쩍 불꽃방진이 일어나는 거. 네. 그러면 벼락은 뭘까요? 벼락은 두 개 합쳐진 거 뭔가요? 네, 벼락은요, 네. 하늘에서 불꽃방전, 즉 번개가 네. 지면으로 내리 떨어질 때 그것을 바로 벼락, 낙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선생님, 그런데요, 이 산에서는 더 많이 벼락이 치는 것 같아요. 네, 산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산은 평지보다 지형 변화가 심하죠. 그렇죠. 예, 능선과 계곡으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평지보다 지표 면적이 훨씬 더 넓어요. 그래서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고 있다가 계곡과 계곡 사이에 공기가 그 지혜에 의해서 뜨거워져서 습한 공기를 품고 소나기 구름을 형성해서 위로 쭉 올라가죠. 예, 이런 공기는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요. 네. 높이 올라가면은 높은 곳에서는 이제 차갑고 건조한 마이너스의 그런 공기들이 또 있나 봐요. 네. 이 두 개가 동시에 딱 만나서 불꽃 방전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벼락이에요. 번개를 치는 거죠. 번개. 예, 번개를 치고 그때 우르릉 꽝꽝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천둥 소리. 그리고 그게 지면으로 떨어지면은 바로 벼락, 낙뢰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전압이 높아서 뭐 몇십만 볼트 이렇게 큰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벼락을 맞게 되면은 뭐 크게 다치고 사망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이 낙뢰 사고로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좀 알고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런 낙뢰 사고들이 종종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낙뢰를 대처한다는 것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예, 우리가 마음대로 뭐 발생시키지 않고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우선 낙뢰의 징후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그런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낙뢰가 잘 떨어지는 지형에 대한 특징도 이해를 하고 되고 또 대피 요령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낙뢰의 징후를 판단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낙뢰가 주로 발생하는 계절이 있죠. 네, 여름철에 7, 8월에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무더운 오후에 덥고 습한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소나기 구름을 형성하죠. 이것을 바로 정란운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름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차가운 공기가 만날 때 바로 번개가 발생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벼락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7, 8월에는 특히 조심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느껴본 거기도 한데 몸으로도 우리 낙뢰의 징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몸으로요? 예. 네. 낙뢰가 치기 전에는 먼저 머리카락이 이렇게 축비 쓰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귀에서도 어떤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네. 매미 소리 같은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로도 감지할 수가 있어요. 피부로요? 어떻게 해요? 네, 마치 거미줄이 단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네, 알아요. 있죠. 약간 네. 찌릿찌릿하면서 네, 간지러운 네. 예,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주변을 관찰하면 그런 게 볼 수가 있는데 전선이라든지 또 세부치 이런 곳에 불꽃 방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파란색 불꽃이 이렇게 탁 튀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벼락이 친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는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계절도 봐야 되고 또 감촉도 느껴야 되고 또 이렇게 주위도 잘 살피면서 네. 등산해야겠네요. 네. 그러면요, 선생님,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면 이 낙뢰 위험으로 더 많이 노출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낙뢰가 자주 발생하는 떨어지는 지형적 특징이 있죠. 그것은 이제 능선, 높은 곳, 돌출된 곳, 또 높은 나무, 큰 네. 나무 이런 것이 또 위험하고요. 그리고 낮은 곳이라 하더라도 이게 개활지에 나와 있는 원두막 같은 거, 아, 네. 그리고 골프장에 홀로 골프채 들고 있다거나 우산을 쓰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바로 낙뢰의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이렇게 액세서리, 왜 쇠붙이로 된 액세서리를 하고 다니면은요, 이 낙뢰의 위험성에 더 노출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몸에 쇠붙이를 휴대하고 있으면은 낙뢰를 맞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번개 입장에서. 번개 입장에서. 네. 몇만 미터 상공에서 내가 번개입니다. 네. 내리 치는데, 저 아래 사람이 쇠붙이를 휴대하고 있다. 그걸 겨냥해서 내리치지는 않죠. 우선 이제 돌출된 높은 곳을 향해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쇠붙이를 휴대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쇠붙이를 좀 멀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산용 스틱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네. 그리고 몸에 휴대한 쇠붙이도 멀리 하고, 그리고 요즘 그 철계단 같은 곳이 있죠. 그리고 철랑간 이런 곳에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런 곳으로부터 빨리 멀리 떨어지는 것이 낙뢰를 피하는 첫 번째 예방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낙뢰에 직접 맞지 않더라도 주변에 떨어진 낙뢰의 그 높은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내가 감전을 당해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더 잘 퍼져나가는 지형도 있나요? 그렇죠. 뭐 빗물이 고여서 흐르는 또랑 같은 곳, 그다음에 바위 틈새에 이제 빗물이 콱콱 흘러내린다거나, 그리고 또 물기가 많은 벽체, 그리고 철책, 그 쇠난간, 뭐 그런 곳이 지표 전류가 쫙 퍼져나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요, 선생님, 이 낙뢰를 피하는 대피 요령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낙뢰의 징후가 있을 때는 무조건 낮은 곳으로 신속하게 내려와야 됩니다. 빨리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좀 우묵한 지형, 동굴이 있으면 좋겠지만 동굴이 흔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바위가 있으면 바위 아래 동굴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 있죠. 그런 곳이 이제 좋은 대피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큰 나무 밑으로 대피하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더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큰 나무는 낙뢰의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낙뢰에 맞고 지표전류가 퍼져나가서 내가 더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피해야겠죠. 예, 이렇게 낮은 곳으로 대피한 다음에는요, 자세를 쪼그려 앉아서 웅크린 자세로 양손을 무릎을 감싸면서 이렇게 웅크리는 거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가 있다면 좋겠죠. 어떤 게 절연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휴대하는 배낭, 또 매트리스 같은 것이 대표적인 절연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올라서서 손이라든지 신체 일부는 땅이라든지 외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이렇게 대피하고 있으면 되겠죠. 네, 선생님, 오늘요, 낙뢰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아주 잘 배워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혹시 산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요, 가고자 하는 산의 기상예보를 잘 확인하셔서요, 이 낙뢰로부터 안전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등산하시길 바랄게요.